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코쌤입니다. 저는 임용시험을 조금은 늦은 나이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30대 후반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임용시험을 준비했던 기간은 2년이 조금 못된 한 1년 7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그 수험생활 기간 중에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육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중간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또 유산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큰아이가 화상을 입는 그런 일도 있어서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같이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장이 아파서 심장 수술을 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1년 그 7개월 안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여러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하고 시험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임용고시는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굉장히 좀 막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임용시험을 보는 과목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1교시는 교직 논술로 이루어져 있고요. 2교시는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이 있으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교시 논술 같은 경우는 어떤 교직, 교양 이런 특수학 교육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문항이고 논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교시에 보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A랑 교육과정 B 각각 70분씩 시험을 보게 되고 중간에 40분 쉬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는 특수교육학도 될 수 있고요. 초등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시작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총 2가지 파트를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관리 비법, 두 번째는 공부관리 비법. 이 2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마음관리 비법입니다. 저는 이 마음관리 비법을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임용시험에 대처하는 나의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임용시험을 1년 안에 반드시 붙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단기간에 붙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고 불안함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1년 안에 붙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교사로서의 어떠한 역량을 갖춰졌을 때 그때 임용시험에 합격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을 때 이 시험에 합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꾼 뒤에는 확실하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물론 1년 안에 붙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마음가짐은 조금 더 편안하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반드시 붙게 되어 있다, 이런 마음가짐 자세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관리 비법 두 번째는요, 남과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입니다. 사실 임용고시는 상대평가예요. 1년에 한 번 보고 또 뽑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경쟁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과의 경쟁률 몇 대 몇이냐, 이번에는 경쟁률 몇 대 몇이냐, 또 지역별로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 당연히 신경 쓰이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장기간 레이스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는 나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을 뽑든 5명을 뽑든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나의 실력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보니 온라인 인터넷 카페나 이런 특수교사 시험을 준비하는 카페 자꾸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더 불안하게 되고 조급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자꾸 보는 것이 제 불안함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그래 나와의 싸움이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24시간 공부입니다. 24시간 공부? 그쵸. 사실은 24시간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24시간 공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24시간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가짐은 내가 눈을 떠서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까지 내 머릿속은 온통 공부로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전날 공부했던 거를 또 살짝 바로 떠올려 보고 하루를 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 뭐 암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이동을 할 때나 아니면 밥을 먹을 때, 씻을 때도 온통 내 머릿속에 공부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제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을 적은 것들을 이제 코팅을 해서 화장실 벽면에다 전부 다 붙였고요. 그리고 차로 이동하거나 아이를 이제 등원하고 하원시킬 때 제가 녹음한 거를 다시 들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짜투리 시간을 없애려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이제 공부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생활의 단순화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내 머릿속에 공부 생각으로 가득 채우려면 생활을 좀 더 심플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반찬 메뉴 같은 것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매일 똑같은 반찬을 먹었고요. 물론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려고 하는 것들을 좀 줄였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가방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예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생활을 조금 더 단순하게, 그리고 뭐 저녁은 저 같은 경우는 밥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식 같은 걸 이렇게 마시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단순화하게 되면 좋은 점이 불필요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요. 어떤 잡생각을 좀 더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24시간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죠. 특히 이제 자기 전에 내 머릿속에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잘 기억될 수 있도록 자기 전에 짧은 시간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훑어본다거나 한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음 관리 비법 네 번째,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공부를 뭐 한두 달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1년의 시간을 거쳐서 하는 것이 임용고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고독할 때도 있고 너무 지칠 때도 있고 사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한번 감사일기를 써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스터디 플래너에 오늘 감사할 거 딱 한 가지도 좋습니다.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오늘 감사한 내용을 쓰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저는 이렇게 더 에너지, 열정이 더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노력도 재능이다입니다. 노력을 잘하는 것,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습관화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매일매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가 늘 매일 하는 것들, 루틴처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공부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내 몸에 습관처럼 장착한다면 훨씬 더 공부를 힘들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용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1년, 2년이 될 수도 있고 언제 합격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굉장히 갖기 쉽거든요, 수험생들은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멀리 본다기보다는 내가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정말 한번 열심히 또 즐겁게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조급해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꿈 꼭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마음관리 비법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부관리 비법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정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단계들에 대해서 그 노하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탄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